거울 앞에서의 깨달음. 화장실 거울 앞에 서자 낯선 얼굴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깊어진 주름들이 마치 세월의 지도처럼 얼굴에 새겨져 있더군요. 손으로 뺨을 만져보니 탄력은 온데간데 없고 거친 감촉만 남았습니다. 이게 정말 나야? 속삭이듯 중얼거리며 거울 속 내 모습을 오래 바라봤어요. 72년을 살아온 이 얼굴이 어쩐지 남의 것 같았거든요.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는 고요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멀리 떠나 있고 집안은 시계 소리만 똑똑 울릴 뿐이었죠. 달력을 넘기듯 하루하루가 지나가는 게 느껴졌어요. 남편이 떠난 지 3년,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거울 속 내 모습은 더욱 초라해 보였습니다. 손끝에서 세월이 모래처럼 떨어져 나가는 것만 같았거든요. 재훈이가 전화를 걸어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실버타운 한번 구경해 보시지 않을래요? 요즘 시설들이 정말 좋대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사실 매일 반복되는 혼자만의 시간이 버거워지고 있었어요. 실버타운으로의 입주. 실버타운 문이 열리자 화사한 로비와 따뜻한 조명이 저를 맞아 주었습니다. 마치 호텔 로비 같은 분위기에 마음이 설레더군요. 김유진 코디네이터가 환한 미소로 다가왔어요. 어서 오세요, 은자님. 여기서는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으니 편안히 지내시면 됩니다. 정말 모든 게 깔끔하고 체계적으로 되어 있었어요. 꽃향기 나는 침대 시트, 창밖으로 보이는 잘 가꿔진 정원, 그리고 복도에서 들려오는 어르신들의 웃음소리까지요. 처음 며칠은 정말 황홀했습니다. 규칙적인 식사 시간에 맞춰 나오는 영양 만점 음식들, 다양한 프로그램들, 그리고 나와 비슷한 나이의 분들과 나누는 대화까지요. 박순자 씨를 만난 것도 그때였어요. 화려한 빨간 스카프를 두르고 있던 순자 씨가 식당에서 먼저 말을 걸어왔거든요. 어머, 새로 오신 분이시죠? 저는 박순자예요. 여기 온 지 벌써 6개월 됐답니다. 순자 씨는 정말 말이 많았어요. 자신의 자녀들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이곳 시설 이야기, 다른 입주자들 이야기까지 쉴 새 없이 떠들어댔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수다가 반가웠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따뜻함이 있었거든요. 이제 외로움은 끝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정말로요. 균열의 시작.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뭔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하게 되더군요. 근데 왜 이렇게 조용하지? 낮에는 그렇게 활기차던 복도가 밤만 되면 무덤처럼 조용해졌어요. 다른 입주자들과 나누는 대화들도 점점 형식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했고요. 웃음소리도 어쩐지 얇고 가벼워 보였습니다. 어느 날 밤 복도 끝방에서 격한 말다툼 소리가 들려왔어요. 당신 같은 사람은 여기 안 어울려. 우리가 얼마나 품위 있게 지내려고 노력하는데. 장미영 씨의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군요. 겉으로는 화목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서로를 견제하고 있었던 거예요. 식당에서도 은밀한 텃세를 느꼈습니다. 먼저 온 사람들끼리만 앉는 자리가 있고 새로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구석자리로 밀려나더군요. 순자 씨가 넌지시 귀띔해 주기도 했어요. 은자 씨, 여기도 나름 서열이 있어요. 함부로 끼어들면 안 된다고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여기 와서도 또 다른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 건가 싶어서요. 충격적인 현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 아침 순자씨 침대가 비어 있는 거예요. 전날 밤까지도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 갑자기 사라진 거죠. 김유진 코디네이터에게 물어보니 딱딱한 표정으로 대답하더군요. 몸이 안 좋아져서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었어요. 여기서는 더 이상 케어하기 어려운 상태라서요. 그 말이 가시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순자 씨는 그저 며칠 전까지만 해도 건강해 보였거든요. 물론 가끔 기침을 하긴 했지만 그렇게 심각해 보이지는 않았어요. 다른 어르신들의 반응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일상을 이어가더군요. 순자 씨를 그리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았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기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기다림의 장소구나 하고요. 언젠가 나도 조용히 사라질 수 있는 곳이라는 걸 말이에요. 밤에 혼자 누워 있으니 온갖 생각들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곳에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나도 언젠가 순자 씨처럼 갑자기 사라지게 될까 하는 불안감이 몰려왔어요. 돌아본 자리, 휴대폰을 꺼내 자녀들 사진을 하나씩 넘겨봤습니다. 재훈이의 대학 졸업사진, 딸 미경이의 결혼사진, 손자들의 돌잔치 사진들이 화면에 떠올랐어요. 언제부터인가 아이들에게서 오는 전화가 뜸해졌어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안부 전화가 왔는데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줄었거든요. 며칠 전 재훈이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겨서요.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그 나중이 언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도 각자의 삶이 있고 나름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걸 이해는 해요. 하지만 가끔은 서운한 마음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실버타운에 온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아이들이 면회 온 건 딱 한 번이었어요. 그것도 30분 정도 머물다가 바쁘다며 서둘러 떠났죠. 미경이가 마지막에 남긴 말이 아직도 귀에 맴돕니다. 엄마, 여기서 편히 지내세요. 저희도 마음 놓고 일할 수 있어서 좋아요. 그 말이 고마운 동시에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어요. 나는 이제 정말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새로운 선택. 하지만 어젯밤 거울 앞에 다시 섰을 때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눈빛이 단단해져 있더군요. 나 여기서 그냥 흘러가기만 하지는 않을 거야. 순자 씨가 사라진 자리를 보며 깨달은 게 있어요. 이곳에서도 어디서든 내가 어떻게 사느냐는 결국 나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로비 게시판을 유심히 보니 여러 동아리 모집 공고가 붙어 있었어요. 합창단, 연극반, 서예교실, 원예 동아리까지 생각보다 다양한 활동들이 있더군요. 그 중에서 눈에 띈 건 연극반 모집 공고였어요. 무대 위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어르신들의 사진이 인상적이었거든요. 그 사진 속 사람들의 표정에는 살아있는 기쁨이 담겨 있었어요. 저기서 나도 저렇게 웃을 수 있을까?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지만 이름을 적고 연락처를 써 넣었어요. 김유진 코디네이터가 신기한 표정으로 물어보더군요. 어머, 은자님께서 연극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글쎄요, 해본 적은 없지만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서요. 그렇게 대답하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죠. 새로운 시작.
연극반 첫 모임에 갔을 때의 기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담스러웠지만 점차 마음이 열리더군요. 연출을 맡은 이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그 말이 마음 깊이 와 닿았습니다. 맞아요.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이에요. 마음이 멈추면 그게 진짜 끝인 거죠. 첫 대본을 받고 연습을 시작했을 때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느낌이었거든요. 다른 연극반 분들과 대화를 나누며 새로운 인간관계도 만들어가고 있어요. 장미영 씨도 연극반에 들어왔는데 무대 위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더군요. 은자 씨, 연기 정말 잘하시네요. 타고나신 것 같아요. 그런 칭찬을 들으니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72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했어요. 어젯밤 다시 거울 앞에 섰을 때는 완전히 다른 얼굴이 보였어요. 주름은 그대로 있었지만 눈빛이 살아 있었거든요. 입가에는 미소가 머물고 있었고요. 재훈이에게 전화를 걸어 연극반 이야기를 했을 때 놀라더군요. 엄마가 연극을 하신다고요? 정말 대단하세요. 아들의 목소리에서 진심 어린 감탄이 들렸어요. 오랜만에 듣는 따뜻한 음성이었죠. 지금 이 순간 나는 확신해요. 나이는 숫자라 하지만 마음이 멈추면 그게 진짜 끝이라는 걸요. 하지만 나는 오늘 다시 시작합니다. 72세의 새로운 출발을 말이에요. 무대 위에서 빛나는 나의 모습을 상상하니 가슴이 뛰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아니, 지금이 바로 시작일지도 모르거든요.